오늘 아침에 정말로 드디어 마침내 많은 국민들이 왜 지금까지 체포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체포 구속 촉구 시위를 했었는데요.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 드디어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아침에 발부됐습니다. 30시간 넘게 법원에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소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체포영장이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7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6일까지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집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를 한 거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이게 뭐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뭐 경호 문제 네. 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네. 네. 그 과천에 있는 공수처 네. 지금 이미 그 과천 정부청사 5동 내부에 네. 그 이 조사실을 네, 조사실을 지금 만들었고 네. 내부적으로 지금 그 담당 검사도 배정을 한 걸로 네. 지금 그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우선 이제 그 체포영장에서 예. 이제 윤석열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위법하다. 예. 공수처는 수사권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예. 그래서 위법한 영장이라고 이렇게 반발했는데 예. 지금도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포영장에서 나온 혹시 내용 그 체포 사유가 법관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지금 그 윤석열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네. 의견서에 담아서 네. 서울 서부지법 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어제 제출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공수처에서 신청한 체포영장하고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가 네. 30시간 이상 검토를 해가지고 결국은 공수처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네. 그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네. 범죄로서 내란죄를 다루겠다라고 한 걸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검찰도 사실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김용현 그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용현 영장 치면서 결국은 그 윤석열의 그 직권남용과 네네. 연관된 내란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영장을 네네.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을 한 것처럼 네. 똑같이 공수처가 충분히 내란죄도 같이 다룰 수가 네네. 있다라고 이제 공수처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네. 손을 맞습니다. 들어준 네. 거고 그 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은 그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적법한 이유 없이 체포에 불응했다. 네네. 무려 3번. 네네. 뭐 검찰까지 합치면 5번이죠. 네네. 검찰에서 2번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했고 공수처에서 3번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에 불응을 했고 네. 범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네. 윤석열의 내란죄 수괴로서의 어떤 역할, 네. 범죄 행위 이런 네. 부분들이 이미 내란을 그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을 주도했던 네. 그 공범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니까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증거 인멸이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그렇죠. 내용,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근데 아까 그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는 부분은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검찰이 김용현 공소장을 통해서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 4일 당일 밤에 이준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렇죠.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2번, 3번 계엄을 해도 되니까 계속
진행해, 해제되더라도 진행해, 이런 지시들을 내리고 선관위 장악 지시 이런 것들이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고 폭동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검찰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거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지금 다 김용영 공소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우 사령관 조사를 했을 거고요. 그렇죠. 곽종근 사령관 조사를 했을 거고요. 네. 여인영 사령관 조사를 했을 거고 이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온 공소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계 혐의는 당연히 상당 부분 소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자체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체가 그 친위 쿠데타 국민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그냥 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 지금까지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뭐 등등. 그리고 어제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검찰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지시사항들이 나오니까 뭐라 하면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으면 했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뭐 법관은 30시간 뭐 고민한다고 걸렸겠지만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나온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마침내 진짜 나왔는데 이게 12월 3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12월 31일까지니까 거의 한 28일 만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쿠데타 하고 나서 28일 만에 지금 체포 영장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다음에 이제 이거잖아요. 그 체포를 할 수 있냐?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절차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렇죠. 네, 저쪽이 또 경호처에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왜 그런 우려가 나오냐면 윤석열 측에서 오늘 또 얘기를 했잖아요. 반발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순순히 나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반발을 했습니까? 누구죠? 윤곽근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그 고검장 출신이죠. 네.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어제 서부지법의 의견서도 윤곽근 변호사가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당장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또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똑같은 논리 기존에 했던 입장 의견서에서 냈던 입장을 또 반복을 했어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다. 거기에서 발부된 그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 이거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뭐 자기네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걸로 지금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걸 약간 시사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하다. 그러니까 그 명분을 저는 쌓는 거라고 봐요. 순수하게 응하지 않겠다는 그 명분을 왜 위법하니까 이 주장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력이 지금 동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통은 체포영장 들고 가면 순순히 다 응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누굽니까? 특수부 검사했잖아요. 윤곽근이 누굽니까? 윤곽근도 특수부 이 수사를 했던 검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잡범들이 하는 식으로 잡범들보다 더 못한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 나오는 구질구질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왜 서울중앙지법에서 안 받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또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하나하나 그 뭐라 그래요? 이
꼬장꼬장하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크게 무슨 아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다툴 수 있다고 봐요. 왜 네. 검찰청법상 네. 내란죄는 수사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정도의 항의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면 서부지법에다 냈냐? 응? 그래서 이게 원칙과 전례에 반한다. 네.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으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서부지법에서 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서부지법에다 한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조본부가 경찰청에 지금 경찰이 같이 들어가 아니, 그 있잖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네. 이미 어젠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 서부지법이에요. 용산구 한남동을 네. 아시겠지만은 서울중앙지법이 있고 네. 중앙지법 산하에 남부지법, 서부지법, 북부지법, 동부지법 네. 네 개의 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개의 지법이 있는데 서울을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네네. 각각의 관할하는 지법이 있는 거예요. 네네.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지법은 서울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에서 거기다 한 거고 이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네, 방금 또 속보가 떴는데 헌재에다가 윤석열 측이 법원이 아니고 헌재에다가 예. 체포영장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한쟁의라는 거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그 권한이 있느냐 예. 이걸 다투겠다라는 건데 예. 정말 구질구질해 벅구라지 행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간 끌기.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간 지연 끌기. 전략이죠. 네. 계속 시간 끌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건데 답은 뻔하거든. 너 서울구치소 간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예요, 진짜. 그렇죠. 예. 네. 그 오늘 한 가지 그 공수처 관계자가 그것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수감 장소가 어디냐. 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라고 명시적으로 예,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포돼 가지고 구금하는 데는 서울구치소 구금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윤석열이 그 서울구치소로 보낸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요. 예. 네. 그 하여튼간에 이제 그 다음에 체포 절차 문제, 경호처 부분은 우리 저 고 대표께서는 뭔가 반발할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경호 문제가 뭐 공수처로 가는 동안에 어쨌든 경호원들하고 경호 차량에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자진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기를 원하겠죠. 원하겠는데 어쨌든 오늘 공수처 관계자가 한 이야기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은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네. 그 기자들이 그 대통령실을 하고 사전 조율할 의사가 있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자진해서 나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이미 지금 윤석열의 태도 자체가 네. 아무 의미가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제로 네. 신병을 확보할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경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네. 경찰 기동대라든가 네. 뭐 박은정 의원은 또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찰 특공대가 동원될 거다라고 네네. 예상을 했던데 네. 필요하면은 뭐 경찰 특공대, 네. 기동대 다 동원해가지고 네. 저는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간단한 네.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냈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은 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은 책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네. 근거로 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체포영장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100% 응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방해로?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네네.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자기가 뭐 억지로 그거 나서 가지고 네. 뭐 물리적인 충돌을 유도하고 뭐 자기가 깜빵 갈 일 있어요? 네. 저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결국은 그 공조본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네. 윤석열의 신병을 내줄 거다.
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경호처가 공지를 통해 가지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입장을 밝힌 게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 이렇게 이제 네. 밝혔거든요. 네. 앞에는 근데 적법 절차에 따라 이렇게 그렇죠. 했고 그래서 그렇죠. 사람을 헷갈리게 지금 만들어서 네. 일부 언론에서는 아 이거는 경호처가 윤석열을 그냥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아니 이런 보도가 지금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적법 절차 부분이 더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오히려 경호처가 뭐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손을 못 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도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법관이 발부한 거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하거나 이럴 명분도 없고 그렇죠.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다만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게 보안시설로 돼 있고 그 보안시설 장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장이 나오더라도 네. 이게 경호처 법인가 여기에 이제 조항이 있어요. 근거 네. 조항이. 네. 하지만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제지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공무집행방해로 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조라기보다 하여튼 제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이게 전망인 거고 네. 그렇죠. 윤석열이 그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지시를 할 정도의 윤석열이 한다 그러면 경호처에 대해서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안 들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경호처도 지금 총도 안 쐈고 네, 도끼질을 하지도 않았고 네, 도끼로 네. 문을 부수고 강제로 네. 들어가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윤석열의 탄핵은 사실 시간 문제지. 네,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면은 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구속도 시간 문제고 아니, 탄핵도 시간 그렇기 문제입니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한테 윤석열이가 뭐 무슨 지랄을 하더라도 저는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이제 네. 네. 완전히 끈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의 그렇죠. 윤석열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네. 그 경호처 직원이 있다면 걔는 바보죠, 뭐. 네, 그렇죠. 바보죠. 그렇죠. 왜 윤석열과 그러냐면 똑같은 바보죠. 뭐 윤석열 서울구치소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 안에서 경호를 할 생각이 아니면 바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입장을 낸 거는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한테 한 얘기 같기도 해요. 네. 적법 절차라는 것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네. 독해 능력이 떨어져요. 아, 그 예, 부분을 예. 제가 보기에는 뒤에 어. 그 경호 조치.